0%에서 15%면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계속 약화되고 미국은 경제 체력이 계속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환율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투자 자산을 좀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라면 좀 미국 쪽의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미국 달러도 있고 미국 채권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암호화폐도 전 달러 자산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좀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현훈 교수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뭐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관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은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준이 돼 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한국의 이 관세 협상 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아주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율을 25%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15%가 낮췄잖아요. 그리고 또 EU도 지금 또 협상 타결되었다고 또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거기도 또 15%까지 낮추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 대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한 6,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EU도 한 6천억 달러 정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세를 좀 낮추는 대신 뭔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과연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관세율이 한미 FTA 때문에 제로 상태인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비관세 장벽, 특히 뭐 소고기라든가 뭐 이런 시장 개방, 또 쌀 시장 개방 뭐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관세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수출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성장 전략을,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너무 적고 사람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내수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원죄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우리도 이제부터는 뭐 내수를 키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면 정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내수가 가능하냐. 내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늘려요? 우리가 그럼 뭘 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소비를 하고 뭘 가지고 만들어서 투자를 해요?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그러한 투자 재원도 들여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니까 우리 수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한때는 뭐 가트 체제에서도 우리나라 개도국 우대 조항도 있었고, WTO가 되니까 또 다시 또 우리나라 자유무역도 할 수 있었고, 또 한미 FTA도 하니까 또 자유무역 더 확대됐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거꾸로 가고,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아니라 완전히 보호무역, 그것도 넘어가서 중상주의로 이렇게 막 갈 때 우리나라 과연 옛날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대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전 국민이 다 그냥 부동산에 다 그냥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교육 시스템이라도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미래 인재를 만들면 좋은데 전부 다 옛날 방식으로 계속 암기하고 달달 외워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또 사교육 가지고 시험 한번 봐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하고, 그것도 요새 부족하니까 아예 뭐 법대 가겠다, 뭐 의대 가겠다, 이거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으니 미래 뭘 가지고 먹고 살 거냐,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외부적으로 이제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형적인 내우 외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환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게 그래도 이제 뭐 15%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0%에서 15%면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15%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얼마나 수익률이 낮아질까, 이제 그러한 걱정을 좀 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투자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뭐 한 6,500억 달러 한다더라, 또 뭐 EU도 한 6천억 달러 한다더라.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4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막 요구를 할 텐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실제 또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 넘버 1 아니면 2인데, 그게 좋은 면도 있어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하니까 거기서 투자하고 거기에 시장도 개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보다도 나가는 투자가 거의 한 3배 정도 많아요. 투자가 나간다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이게 뭐 처음이 아니라 뭐 지난 1기 때도 그랬고 또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도 계속 보조금 줄 테니 또 들어와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나갔는데 다시 또 이번에 때려 맞으면서 네. 또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것까지 또 갖다 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하고도 우리가 뭐 경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거 거기랑 좀 비슷한 관세만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뭐 과거랑 뭐 비슷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해볼 수라도 있을 텐데 지금 그거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뭐 몇천억 달러를 지금 달라고 뭐 일본만큼 줘라 뭐 지금 트럼프가 막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협상의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잘 되나요? 어떻게 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 사실 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흑자를 많이 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번에 뭐 여러 상호관세 뭐 이렇게 막 부과할 때도 네. 그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느 나라가 많이 흑자를 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나라하고 적자를 많이 내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렇게 맞춘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세율은 제가 생각에는 한 15%에 맞추지 않을까. 15% 넘어가면 현 정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 지탄을 받을 테니까 어떻게든 그걸 맞추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반도체 뭐 이런 공장도 더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래스카에 뭐 천연가스 개발하는 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투자 수익도 얻어내면 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걸 말고 또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쌀하고 이제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또 내부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타결이 안 되었는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좀 늦어지기도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막판까지 이렇게 막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유리하게 협상하기는 쉽지 않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재테크 얘기들을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환율이 제일 어려운데요. 제가 연초에 제 채널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할 때 뭐 GDP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가 전망, 실업 그리고 또 주가 전망, 부동산 전망 뭐 이렇게 다 하고 또 마지막으로 환율 전망도 했는데 환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네. 장기적으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계속 약화되고 미국은 경제 체력이 계속 그 상태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거기다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힘이 뭐 넘쳐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쇠약해서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냐. 좀 그렇게 될 수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어떻게든 더 이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강달러를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뭐 약달러를 꼭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약달러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를 그렇죠. 이렇게 비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유도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그걸 명시적으로 요구했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다시 그걸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영상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이 막 그런 관세 협상을 이제 막 했기 때문에 급하게 제가 와세다 대학에 이제 박상준 교수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네. 구글 미트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거기서 물어본 것 중에 거기는 어떻게 했냐, 내부적으로 반응이 어떠냐. 거긴 전반적으로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쌀 그래 좀 뭐 더 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런 환율 같은 거 옛날에 뭐 플라자 협정 같은 뭐 그런 요구는 없었냐. 자기가 듣는 바로는 뭐 그런 건 없었다.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번에 우리나라하고도 뭐 직접적으로 그거는 관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금 아직도 하지 못한 나라가 지금 대만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멕시코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도 그런 관세 협상하면서 비슷하게 거기도 너무나 흑자를 많이 내니까 뭐 TSMC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환율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그래서 원화 가치가 확 높아지고 그러니까 환율 네.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걸 많이 보유했을 때 달러를 많이 보유할 때보다 더 나한테 더 기대수익이 크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약달러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테니까
가능하면 뭐 달러 자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저 이런 같으면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자산이 있잖아요. 제가 앞서 우리나라 자산이 있으면 100이 있으면 그 중에서 네. 한 70% 이상은 다 부동산에 가 있고 나머지 30%가 지금 금융자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 세계를 놓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과연 어느 정도의 내 자산을 투자를 넣어놓고 하나야 있어야 될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100%가 다 네. 우리나라에 원화 다 들어와 자산이죠. 있고 원화 자산이고 또 그것도 그 중에서 한 70%는 다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한다는 생각에서 보면 이거 정말 너무 위험하고 불안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환율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투자 자산을 좀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라면 좀 미국 쪽의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달러예금을 직접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채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해서 뭐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약달러가 되고 이제 강과 원화가 좀 강세가 될 때 뭐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자산으로 좀 돈을 버신 분들 뭐 예를 들어 국장 투자에서 돈 버신 분들은 이럴 때 오히려 좀 뭐 미국으로 한번 옮겨놓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과열되었다고 사실은 봐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그러니까 올인하라고는 저는 하진 않아요. 주식 말고 차라리 그러니까 다른 저는 약간 미국 자산 하면 그게 미국 달러도 있고 미국 채권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암호화폐도 네. 전 달러 자산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좀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상황이 정말 급격하게 막 변화할 때 마치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블랙스완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시장이 갑자기 패닉 상태로 가가지고 모두 다 그냥 패닉 셀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그러면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하지 않고 그냥 모든 돈을 갖다가 올인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달러 자체를 모으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약간 그렇게 해놓자. 뭐 그러면 그거보단 차라리 채권이 낫겠네. 그러면 채권 채권 투자해가지고 저도 채권을 약간 갖고 있는데 재미는 잘 못 봐요. 요즘에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다들 힘들어요. 재미를 별로 못 금리가 안 내려가 봤는데. 지금 미국 채권이. 차라리 아. 요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100이라고 하면 일부. 제가 볼 때는 정말 돈이 많은 분은 한 50대 50. 어. 그러니까 한국 자산 50, 해외 자산 50인데 50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미국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다만 내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은 그렇게 못하죠. 당연 주거를 여기서 네, 거주를 해야 되니까 뭐 한국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전부 다 돈까지 빌려가지고 네.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다시 이제 원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그럼 어디에 그럼 더 많이 해야 되겠느냐 저는 미국 쪽에 비교적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미국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튼튼한 나라의 자산이고 네. 또 미래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나라의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한국을 봐도 부동산만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나라,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 암호화폐도 저는 이게 미래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쪽에도 일정 부분 나의 투자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을 그쪽에 담아놓는 것도 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위기가 오거나 그러면은 뭐 원화가 더 가치 하락을 빨리 하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튀어 오르는 일들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달러를 가지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화 자산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좀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